하성그룹 회장 하진우는 새벽부터 자신의 드레스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평생 값비싼 양복만 걸쳐온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낡은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코트의 기세는 지난 겨울 묻은 먼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구두는 달아 꺼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모자를 눌렀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보려면 내가 내려가야지. 스스로 중얼거린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로비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느릿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지만 회장은 손을 내저으며 스스로 버스를 타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교통카드를 찍는 순간 주위의 시선들이 한순간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사 앞에 도착하자 유리로 둘러싸인 건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로고가 정면에 커다랗게 새겨져 있었지만 오늘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입구의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대표님 좀 만나고 싶은데요. 직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예약은 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직원의 얼굴에는 짜증이 번졌고 보안 요원에게 손짓을 보냈습니다. 그때 로비를 지나던 윤서아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더니 직원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분이 뭔가 잘못하신 건가요? 직원은 당황스러운 듯 외부인이신데 예약도 없고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서아는 잠시 노인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잠시 모시고 있을게요. 회의 끝나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서아의 확신 어린 태도에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아는 노인을 구석의 의자 쪽으로 안내하며 손수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오전이라 아직 추우시죠? 따뜻한 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받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에는 묘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 회사는 참 크네요. 이런 데서 일하려면 대단한 사람이어야겠죠? 서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단하다기보다 성실한 사람이면 되죠.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말에 회장은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 서아는 단순한 친절 이상의 무언가로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을 평가하고 시험하고 숫자로 판단해온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꾸밈이 없구나.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로비 한쪽에서는 보안팀 직원들이 여전히 그를 흘끗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지 같은 사람이 왜 저기 있지? 라며 수군거렸고 몇몇은 사진을 찍으려 들었습니다. 서아는 그 소리를 듣고 곧장 일어섰습니다. 여긴 제가 책임집니다. 함부로 찍지 마세요. 그녀의 말에 직원들은 머쓱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하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호랑이 새끼 같군.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자신의 손에 쥔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종이는 일부러 구겨서 만든 가짜 민원 서류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일부러 더 초라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디로 내야 할지 몰라서요. 서아는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아, 민원 접수면 인사관리팀 쪽이에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녀는 직접 복도로 나서며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복도 안쪽의 유리벽에는 하성그룹 글로벌 100대 기업이라는 문구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문구를 잠시 바라보다가 허허 웃었습니다. 이런 데서 일하면 다 행복할까요? 서한은 멈칫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도 누군가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하진우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짙은 그늘이 스쳐갔습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박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아를 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윤 비서, 저분은 누구예요? 회사 보안 절차 위반이에요. 서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분은 민원인입니다. 제가 인사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 비서는 못마땅한 듯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하진우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젊은이. 나야 금방 갈 테니까. 그 말에 박 비서는 고개를 갸웃하며 돌아섰습니다. 서아는 그를 인사팀 앞까지 데려다 준 후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접수 마치시면 저한테 오세요. 식사 시간쯤 되면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그녀의 말투에는 어떤 의무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진우는 천천히 그녀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심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성그룹 본사 아침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전날 있었던 허름한 노인 사건이 사내 메신저를 통해 퍼지며 직원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비에 노숙자 같은 사람이 들어왔다던데 비서가 그 사람을 챙겨줬다더라.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빠르게 형태를 바꾸며 퍼져나갔습니다. 모니터 앞의 직원들은 업무보다 이야기에 더 집중하고 있었고 부서장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 시간 도윤은 회의실에서 재무팀과 프레젠테이션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외부인이 도윤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외부인이라니 무슨 일입니까? 직원은 목소리를 낮추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윤 비서가 정체불명의 노인을 사내로 들였다고 합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멀리 유리창 너머로 향했습니다. 한편 서아는 평소처럼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주연 비서가 커피를 건네며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서아 씨, 어제 일 말이에요. 왜 그런 사람을 도와줬어요? 괜히 문제 생길까봐 걱정돼서요. 서아는 고개를 숙이며 짧게 웃었습니다. 그냥 누군가 도와드릴 사람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게 문제일까요? 주연은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후회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시각 하진우는 본사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손에 쥔 그의 눈빛은 창밖을 향해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서아의 행동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이익으로 보지 않았지. 단순히 인간으로 대했어.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메모를 남겼습니다. 관찰 계속. 윤서아 진심형 인물. 그의 손끝은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오전 11시 회사 보안팀은 로비 CCTV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박 비서가 직접 그 자리에 앉아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화면 속 허름한 노인이 직원들에게 둘러싸인 모습이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멈추고 확대 버튼을 눌렀습니다. 노인의 옷자락, 걸음걸이,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네, 이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화면을 닫았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의 손끝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점심 무렵 서아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회의 서류와 함께 그녀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 비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손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당신의 위치를 생각하세요. 서아는 고개를 숙였지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수능처럼 들렸지만 속마음은 다르다고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덮으며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서아는 여전히 차분했고 두려움보다는 묘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왜 이렇게 흔들리지 않지? 서아는 조용히 방을 나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숨을 내쉬며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위기 때 드러난다. 그 문장이 이유도 모르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오후 본사 카페테리아 구석 자리. 서아는 홀로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판 위에 음식은 식어 있었고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컵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보안팀의 한 직원이 머뭇거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 노인분, 오늘도 회사 앞 벤치에 앉아 계세요. 서아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도 안 드신 것 같아요. 혹시 가족이 없는 분 같아서요. 서아는 식판을 밀어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번졌지만 어딘가 결심이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그녀가 회사 앞 벤치로 향했을 때 하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신문이 들려 있었고 옆자리에는 식은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식사 아직 안 하셨죠? 많이 추우시잖아요. 하진우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신경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서아의 말에 그는 말없이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엔 세상에서 보기 힘든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CCTV 카메라가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 비서는 화면을 보며 다시 한번 눈을 좁혔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이상하군, 정말 회장님일 수도 있겠어. 그의 속에서 불안과 긴장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하진우는 창백한 오후 햇살 아래에서 다시 그녀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단 한 번도 나를 의심하지 않는구나. 그의 눈빛 속에는 오래된 외로움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본사 근처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벤치는 젖어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문을 펼쳤습니다. 회장 대행 체제 강화, 하성그룹 경영권 이양 임박이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진우는 신문을 접으며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조금만 더. 그의 중얼거림은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한편 도윤은 새벽부터 출근해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 밑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는 피곤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비서실 문이 열리자 윤서아가 차분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 안건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부드럽고 담백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시선은 문서보다 그녀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어제 그 노인분 또 본사에 나타났다지요? 서아는 잠시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잠깐 뵈었어요. 그냥 쉬시다 가신 것 같아요. 도윤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세요. 당신의 행동 하나가 회사 전체의 이미지로 연결됩니다. 서아는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투엔 단순한 업무 지시 이상의 냉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러나며 문을 닫았지만 문 밖에서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가볍게 떨렸고 마음속에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서운함이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죄인이 된 것 같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그 시간 박 비서는 회장실 근처 CCTV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상 속 허름한 노인의 걸음걸이를 천천히 되감았습니다. 구부정하지만 단정한 자세, 손의 움직임, 시선의 방향. 그는 숨을 멈춘 채 영상 속 한 장면을 멈췄습니다. 노인이 서류를 꺼내는 장면이었고 그 손목에는 익숙한 고급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건 회장님이 즐겨 차시던 설마.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박 비서는 즉시 노트를 꺼내 기록했습니다. 의심됨. 확인 필요. 그러나 함부로 언급 금지. 그는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은 평소보다 소란스러웠습니다. 한쪽 테이블에서 몇몇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 비서 말이야. 요즘 회장 아들 눈밖에 났대. 노인 일 때문에 그렇다던데? 소문은 빠르게 돌았고 서아의 이름은 곳곳에서 속삭여졌습니다. 그녀는 트레이를 들고 지나가다가 그 대화를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진우는 일부러 회사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아의 사무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내리며 혼자 메모를 정리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아이는 내 아들보다 훨씬 단단하군.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엔 피로와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진우는 멀리서 그 둘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도윤은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서아 씨, 내가 뭘 했습니까? 회사 일에는 감정 섞지 말라고 했죠. 저는 감정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니까 도와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 회사는 감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원칙이 중요해요. 서아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원칙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도윤은 한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진우는 유리창 너머 그 장면을 지켜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의 냉정함 그리고 서아의 따뜻함이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 두 사람 중 누가 진짜 하성그룹의 미래일까?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마음속은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멀리서 박 비서가 그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하진우는 눈짓으로 조용히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요.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그날 저녁 도윤은 퇴근하지 못한 채 회의실 불을 켜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아의 인사보고서가 들려 있었고 그 옆엔 노인 사건이라는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두 서류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냉정하다고 했지.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함인가 아니면 생각이 꼬리를 물었고 그의 시선은 텅 빈 창밖을 향했습니다. 밤하늘의 불빛 아래 그의 표정에는 처음으로 흔들림이 스쳐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흐린 하늘 아래 본사 정문 앞이 소란스러웠습니다. 보안 요원이 뛰어다니며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고 직원 몇 명이 놀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 노인 있잖아. 아까 쓰러졌대. 짧은 말이 퍼져나가자 직원들은 창가로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누군가는 무심히 커피를 마시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윤서아만은 달랐습니다. 서아는 달려내려가 로비를 지나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젖은 아스팔트 위에 하진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구겨진 신문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서아는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절박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가오려 하자 서아는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119부터 부르세요. 빨리요. 그녀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하진우의 어깨를 덮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한 곳에 모였지만 서아는 그 어떤 눈길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서아는 직접 들것을 밀며 함께 탔습니다. 보안 요원은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보호자예요. 같이 가겠습니다. 그녀의 한마디에 아무도 더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하진우의 숨소리는 약했습니다. 서아는 손을 잡은 채 간절히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조금만 버티세요. 그녀의 손끝은 차가웠지만 그 온도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아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하진우의 신문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겨진 신문을 펴며 눈으로 제목을 읽었습니다. 하성그룹,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묘한 예감이 스쳐갔습니다. 그녀는 가슴 깊숙이 뭔가 이상하다는 감정을 느꼈지만 곧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야. 그녀는 자리에 앉아 하진우의 이름이 적힌 진료카드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성진 명백히 가명 같았습니다. 몇 시간 후 병원 복도에 기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하성그룹 비서가 노인을 병원으로 데려갔다는 소식이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그 기자가 휴대폰을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하성그룹 직원 맞으시죠? 이 노인분이 회장님 친척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서아는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냥 도와드린 거예요. 그녀의 말에도 기자는 이미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병원 로비 스크린에 비서 윤서아, 노인 구급 동행이라는 뉴스 속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본사에서는 그 뉴스가 실시간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도윤은 회의 중 휴대폰을 확인하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는 곧장 회의를 중단하고 박 비서를 불렀습니다. 즉시 확인해. 윤서아 씨가 지금 어디 있지? 박 비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있습니다. 쓰러진 노인을 도왔습니다.
도윤의 이마가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이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이야. 그의 목소리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인사위원회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의제는 직원 개인 행위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건이었습니다. 서한은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회의실에는 도윤, 박비서, 그리고 몇 명의 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한은 자리에 앉자마자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도윤이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윤 비서, 상황은 알고 있겠죠. 지금 회사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한 임원이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개인 판단으로 외부인을 돕는 건 자유지만 회사를 대표하는 위치에서 신중했어야죠. 또 다른 임원은 냉소적으로 덧붙였습니다. 도덕적 행동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회사에 부담을 준 겁니다. 서한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억울함보다 답답함이 더 컸습니다. 진심이 왜 문제일까? 사람을 도운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하진우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만들 하시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은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도윤은 놀란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그제서야 모두가 그 노인이 누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서한은 믿기지 않는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진우는 천천히 시선을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노인을 도운 사람이 바로 이 비서요. 이 회사의 진짜 가치는 저 아이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안을 가득 채울 만큼 강했습니다. 내가 허름한 옷을 입고 이 회사에 왔을 때 대부분은 나를 외면했소. 하지만 이 아이는 나를 사람으로 봤소. 그것이 이 회사가 잊고 있던 본질이요.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의 얼굴에는 혼란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진우는 마지막으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옳았소. 이 회사를 살린 건 돈이 아니라 바로 그 따뜻한 마음이요. 그 말이 끝나자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하진우는 자신의 손을 들어 올리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오늘부로 나는 진심을 가진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지만 그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에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 직접 등장, 하성그룹 내부 진심 논란 종결이라는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서아의 진심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만이 남았습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진우의 정체가 드러난 뒤 그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휘청거리며 일어선 도윤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직접 하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렸습니다. 하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눈으로 이 회사를 그리고 너를 보고 싶었지. 그 말에 도윤의 어깨가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이마를 눌렀지만 진정되지 않는 감정이 안에서 들끓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박 비서는 조심스레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몰라 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진우는 그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누구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니까. 그의 말에 박 비서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불길한 예감이 진실로 드러난 순간 오히려 마음이 놓였던 것입니다. 서한은 여전히 자리에 앉은 채 하진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묘한 따뜻함이 비쳤습니다. 회장님이셨군요. 그녀가 조용히 중얼거리자 하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오, 놀라게 해서. 하지만 당신의 진심을 보고 싶었소. 그의 말에 서한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원망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해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하십니다. 사람을 속이시고 이런 식으로. 그의 목소리는 분노에 젖어 있었습니다. 회장이면 회장답게 하셔야죠. 이런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진우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말이 옳지. 하지만 내 방식으로는 이렇게라도 너희의 진심을 알아야 했어. 그는 천천히 도윤에게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너는 사람보다 결과를 먼저 보는 버릇이 있어. 그것이 이 회사의 가장 큰 병이었소. 그 말에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회장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고 또 누군가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진우는 회의실 중앙으로 휠체어를 밀며 나아갔습니다. 이 회사를 일으킨 건 나 혼자가 아니었소. 수많은 사람들의 정직함이 있었지. 하지만 요즘 나는 사람들의 눈에서 따뜻함을 잃은 걸 봤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그걸 되찾고 싶었소. 그리고 그걸 보여준 게 바로 이 비서요. 그가 손가락으로 서아를 가리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서아는 자리에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쓰러져 있으면 돕는 게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진우는 그 말을 듣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잊어버린 진심이요. 그의 손이 떨리며 팔걸이를 쥐었습니다. 사람은 위에 설수록 더 인간다워야 하오. 그래야 신뢰를 얻지. 그 말은 도윤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잠시 후 도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분노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늘 원칙과 효율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그건 사람의 마음을 잃게 만들었네요. 그의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하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 그걸로 충분하오. 회의실 밖에서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문 밖에 서 있던 박 비서가 직원들에게 손짓해 기자들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장 변장, 내부 인성 실험이라는 속보가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하진우는 그 어떤 시선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회사의 중심은 진심이 되어야 하오. 나는 더 이상 감시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말에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윤은 문가에 서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를 믿으십니까? 하진우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 가야지.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속엔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도윤의 시선은 그제야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세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 불이 꺼지고 남은 건 휠체어의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길고도 잔잔하게 복도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진우의 마음에는 오랜 세월 묵혀온 냉기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얼굴에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하성그룹 본사는 낯선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고 복도마다 묘한 긴장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진우 회장은 휠체어에 앉은 채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고 햇빛이 그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감춰두었던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은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곁으로 도윤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진우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그래. 이젠 진짜 대화를 할 시간이 됐지. 그는 손짓으로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전 늘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를 지키려다 보니 사람을 잊었습니다. 효율만 생각했죠. 그런데 서아 씨는 제가 보지 못한 걸 봤습니다. 하진우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진심이지. 사람을 먼저 보는 눈, 그게 지도자의 시작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회사를 지켰지만 언젠가부터 숫자만 보고 있었소. 이제 그 자리를 내가 채워야 할 때가 온 것 같군.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책임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방식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하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두려워도 괜찮아. 중요한 건 방향을 잃지 않는 거야.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옮기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시험을 벌인 건 단지 너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었소. 이 회사에 아직 희망이 있는지 알고 싶었지. 그의 눈동자가 빛을 잃지 않은 채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내가 찾았다는 게 참 고맙구나.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오후 윤서아는 인사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늘 사용하던 펜과 다이어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제 자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녀는 홀로 중얼거리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료들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결심이 단단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도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서아 씨. 그는 숨을 고르며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만두지 말아요. 회사가 변하려면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아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이젠 제 길을 가야 할 때예요. 그녀의 말에는 미련보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도윤은 손을 들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끝내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아쉬움과 동시에 새로운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하성그룹은 조직 내부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임원회의실에는 낯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회의장 맨 앞자리에 앉아 조용히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회사의 운영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그의 첫마디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성과 중심의 시스템에서 사람 중심의 경영으로 전환합니다. 회의실이 잠시 술렁였지만 그는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효율보다 신뢰, 숫자보다 관계. 이제 우리가 잃었던 가치를 다시 찾을 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진우는 회의실 뒷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이젠 내가 나보다 나은 리더가 됐구나. 그는 조용히 박수를 쳤고 다른 임원들도 그를 따라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하성그룹의 공기는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박 비서는 회의 후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회장님, 예전엔 잘 몰랐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렇게 다를 줄은요. 하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지요. 나도 그걸 이제야 다시 배우고 있어. 회의가 끝난 뒤 하진우는 조용히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윤서아가 남기고 간 커피잔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손에 들고 가만히 향기를 맡았습니다. 잔 속엔 이미 식은 커피가 담겨 있었지만 그 냄새는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그는 그 잔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심은 결국 사람을 바꾸는구나.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내려앉았고 금빛이 사무실 안을 채웠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하진우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봄비가 가볍게 내리는 오후 하성그룹 본사 앞 거리는 분주했습니다. 하진우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대형 전광판에는 새로운 캠페인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기업 하성그룹. 그 문구를 바라보던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서아의 마지막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젠 제 길을 가야 할 때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고 그 단호함이 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숫자와 성과로만 가득하던 그의 회의실이 이제는 따뜻한 공감의 자리로 변했습니다. 직원들은 이전보다 활기찼고 회의 중에는 서로의 의견이 존중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윤의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그 허전함은 서아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빈자리가 커질수록 도윤은 자신이 얼마나 인간적인 온기를 잃고 살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종종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녀라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할까? 며칠 후 그는 비서실에서 한 통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표지에는 하성그룹 사회공헌 프로젝트 진심 캠페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펼치다가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총괄 자문 윤서아.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장소는 시내 외곽의 사회복지센터였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도로 위로 와이퍼가 일정한 박자로 유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복지센터 앞에 도착하자
작은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성그룹과 함께하는 따뜻한 봄나눔 행사. 도윤은 차에서 내리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햇살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윤서아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도시락을 나누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돌아보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서아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실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도윤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에 당신 이름이 적힌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만들어낸 변화가 진짜인지. 그 말에 서아는 짧게 웃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회장님이 심어주신 마음이 자란 거예요. 도윤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마음을 제가 지켜야겠죠.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건 결국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배웠어요. 그리고 당신 덕분에. 서아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엔 더 이상 차가운 이성이 없었습니다. 대신 오랜 시간 걸려 생겨난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두 사람은 함께 복도 끝 창가에 섰습니다. 바깥에는 봄비가 그치고 젖은 나무들이 반짝였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요즘은 시골에 계십니다. 가끔 편지를 보내시죠. 진심은 멀리 있어도 통한다고요. 서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분답네요. 그녀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아마도 그 말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 같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아이들이 우산을 접고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아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두 사람 사이에 번졌습니다. 그들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은 불안이 아닌 확신이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함께 가도 될까요? 서아는 대답 대신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오래된 오해와 거리감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진우는 시골집 마당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낡은 등잔불 아래에서 그의 손끝은 느릿하지만 단단하게 움직였습니다. 진심은 사람을 돌게 하고 결국 다시 만나게 한다. 그는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비가 그친 하늘에는 옅은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세상이 조금 따뜻해졌군. 멀리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그 빛 속 어딘가에서 세 사람의 새로운 인연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하성그룹 본사 로비에는 따뜻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진심의 날이라 불리는 특별한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임직원 모두가 모여 봉사활동을 떠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복도에는 아이들용 책가방과 식료품 상자가 가득 쌓여 있었고 젊은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이며 웃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진심의 팀이라 불렀습니다. 누구도 이 행사가 단순한 홍보용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성그룹의 문화 속에는 진심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낯익은 얼굴, 고 하진우 회장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일, 그것이 가장 오래 남는 경영이요. 영상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천천히 번졌습니다. 도윤은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버지의 뜻을 잇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이윤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행사 후 도윤은 잠시 무대 뒤로 내려왔습니다. 그곳에는 윤서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행사 스태프들과 함께 아이들 선물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잔잔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다가가 작은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내가 들게요. 서아는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잘 어울리시네요. 이런 일 말이에요. 도윤은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죠. 제가 마음을 배우게 된 건. 두 사람은 짧게 눈을 마주친 뒤 아무 말 없이 함께 상자를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복도에는 여전히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 비서는 조용히 벽에 걸린 사진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변장한 하진우 회장이 있었다는 걸 이제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허름한 옷차림으로 웃고 있는 사진 아래에는 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박 비서는 가볍게 그 문구를 읽으며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이제야 그 뜻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왔습니다. 며칠 후 시골의 작은 농가, 푸른 논 사이에 자리한 그 집은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하진우의 이름이 붙은 우체통에는 새 편지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달라졌습니다. 당신의 시험은 우리 모두를 사람답게 만들었습니다. 편지를 모아 읽던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 낡은 책상 위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쓰던 펜과 다이어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펜을 들고 아버지의 일기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일기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사람의 삶을 바꾼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도윤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조용히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그 진심을 이제 제가 지키겠습니다. 창밖에서는 저녁 햇살이 논두렁 위로 비쳐들고 바람이 느릿하게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잘했다, 도윤아. 이제 내가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구나. 몇 달 뒤 도윤과 서아는 시골집 마당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초라했지만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들꽃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박 비서와 몇몇 직원이 소박한 케이크를 들고 축하를 건넸습니다. 서아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저희 잘 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하진우의 사진이 걸린 벽 위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그 빛은 마치 미소처럼 세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논 사이로 석양이 번졌습니다. 도윤은 서아의 손을 잡고 집 앞마당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발밑에는 작은 팻말이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하성과 진심이 머무는 집. 그 문구를 바라보며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긴 여정을 지나온 평온함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멀리서 풍경이 붉게 물들며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혼 속에서 세 사람의 이야기는 완전한 쉼표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은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